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 팀장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제목이 싫다고 했잖아요 라는 제목인데요. 네. 한번 팀장님께서 사건 설명 한번 간단히 해주시죠. 네, 사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30대 여성입니다. 원고의 배우자를 편의상 기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원고의 주장입니다. 원고와 기남은 7년차 부부입니다. 기남은 신혼 초부터 가사와 육아를 등한시했습니다. 기남은 아이의 아빠로서 실질적으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고 그마저 시간이 나는 날에는 방에서 잠을 자거나 핸드폰만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남은 직장에서 남자 둘, 여자 둘로 구성된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이 있었는데 그 동료들과 꼭 금요일마다 회식을 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는 날이 있었고 심지어 외박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기남이 외도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했지만 한편으론 기남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남이 자신의 부모님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집을 나섰는데 저녁 늦게 원고의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원고와 기남이 같이 쓰는 차량에 원고의 카드로 주차장 자동 결제가 되도록 연결해 두었는데 기남 차량이 시댁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동네에서 자동 결제되었다고 알림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원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로 기남에게 전화를 했고 기남은 친구를 만나러 잠시 왔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친구 번호를 알려달라고 추궁하였고 기남은 이렇다 할 변명을 하지 못하면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원고는 누구와 간 것인지 물었고 기남은 직장 동료인 피고와 갔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바로 기남에게 피고 번호를 받아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고 피고는 기남과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기남이 인정한 사실과 피고 스스로 인정한 카카오톡 자백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3,1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우리 피고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네. 네네. 피고도 사실관계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해서 광의의 부정행위, 어쨌든 간에 당신 원고의 남편이랑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다만 만났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 어떻게 보면 팔짱 끼고 뭐 이 정도 했던 정도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좀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성관계는 절대 없었다. 만난 기간이 2개월도 채 안 된다는 걸 계속 강조했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게 좀 저희한테 유리해요. 그 피고와 기남이 직장 동료였는데 기남이 사수였습니다. 사수였고 직장 선배였죠. 네. 보통 직장 선배고 나이가 좀 더 많으면은 이렇게 피고가 어린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좀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다른 거를 지도했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원고 배우자가 더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기남이 피고에게 거절하는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사귀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플러팅이라고 하죠. 이제 막 입에 바른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물건 사주면서 막 이렇게 나랑 사귀자, 이쁘다, 오늘따라 뭐 어디가 이쁘다, 막 이런 얘기 계속 했던 거 그런 것도 좀 강조했고 그리고 피고가 그 당시에 이미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계속 거절을 했었고 다른 동료들도 기남을 좀 좋게 보지 않았었다. 이런 내용도 저희가 좀 사실항에서 써갖고 냈었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결혼을 준비했다가 이제 파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울증까지 걸렸는데 기남이 이제 위로해준답시고 이제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그때 이제 나오라고 했다가 안 나가는. 그러니까 나오라고 했다가 안 나갔다고 하니까 또 좀 뭐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나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그때부터 그 좀 깊어졌습니다. 깊은 관계로 뭐 반강제로 키스를 당했어요. 그때 술 좀 먹고 알딸딸해졌을 때 갑자기 사귄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기남 스스로도 피고가 사귄다라고 착각을 해서 계속 선물도 보내고 막 카톡도 그런 내용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피고가 너무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인적이 드문 곳으로 기남을 불러가지고 밤에 한번 얘기를 하려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필 그 주차장 카드가 그 원고 결제가 돼가지고 원고에게 발각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남이 우리에게 보냈던 그 수많은 카톡 메시지 같은 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피고가 거절했던 그런 내용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단둘이 만난 적은 진짜 없었고 대부분 직장 동료의 관계에서 직장 뭐 상하 관계 아니면 업무상 만난 것 뿐이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단둘이 만난 것은 진짜 딱 2번이었어요. 그 식사 자리 그 파혼하고 나서 갔던 식사 자리 그리고 주차장에서 단둘이 만났던 거 그런 것 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뒤에 절대 만나지 않았다는 걸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재판부도 굉장히 좀 아리까리하다 이러면서 이게 뭐 부정행위 책임 인정될지도 한번 판단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원고 편을 들어줬습니다.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먼저 하해공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1,200만 원으로 해서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해라라고 했는데 그 원고가 이제 바로 이제 이의를 했죠. 이의를 하고 결국에 판결도 1,200만 원이 나왔어요. 소송비용도 진짜 50% 원고 부담 여기에 그 이제 거의 각자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근데 전체적인 변론 및 전체의 취지 종합해서 알 수 있는
뭐 부정행위 내용과 정도 이렇게 막 써놔요. 써놔도 저는 한 700, 600 이 정도 될 줄 알았더니 1200만 원으로 정황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고가 제출했던 증거에 비해서 우리가 대응할 게 너무나 좀 잘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좀 뭐 의뢰인이 굉장히 만족했던. 네네. 그리고 이 사건 지금 아마 구상권도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네. 계속 피고를 괴롭힌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러지 말아라고 지금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권 청구도 한 상태고, 그리고 조만간 또 형사 고소 이런 것도 한번 진행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네, 여러분 이런 소장을 받으면은 막막하실 겁니다. 이거 합의해야 되냐 아니면은 뭐 이거 다 인정해야 되냐,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어떡하냐, 이런 거는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해결 방향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초초정 사랑꾼 차은결의 변호사였습니다. 영장 없는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